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이 출석 일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명절 대목 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원종오리 농장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신년기획으로 연속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계속되면서 방역 방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방제단의 고민은 깊기만 합니다. 정부 지침을 따르자니 전문성 있는 방제단을 운영하기가 힘들고 어기자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제단의 방역 차량입니다. 소독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서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뭐 안전 통제할 필요도 있고 차량 통제 그런 면에서도 이 좀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부가 닭 3,000마리 미만, 소 1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방역을 각 지역 축협 공동방제단에 맡긴 건 지난 2012년부터. 정규직은 인건비가 비싼 데다 다른 업무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담 방역요원을 따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차량 한 대에 1명 2천여만 원으로 사실상 계약직 채용만 가능합니다. 2년마다 새 인력을 뽑아서 방역에 투입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 업무만 전담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농가 사정에 익숙한 방역 전문 인력을 애당초 양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국의 모든 축협들이 아마 다 공통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로 지금 사례되어집니다. 무기계약직 외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전국적으로 꾸려진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450개.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방역 인건비를 지급한 뒤 대신 방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AI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유일의 원종오리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활동을 집중하고 농장 직원들은 원종오리와 함께 사실상 농장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장흥군 안양면의 외딴 산골에 AI 차단 방역기가 설치됐습니다. 차량이 지날 때마다 소독약을 뿜고 축사로 오르는 도로는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됐습니다. 2만 마리의 원종오리를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종오리 농장은 외국에서 부화한 새끼 오리를 가져다 키운 뒤 종오리 농장에 공급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오리 산업의 뿌리입니다. 종오리 농장에서는 1년가량 원종오리를 기르면서 알을 낳고 부화해 일반 오리 농가에 새끼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종오리 농장에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종오리의 90%가 생산됩니다. 충북 진천의 원종오리 농장이 AI로 폐쇄되면서 이곳은 국내 유일의 오리 공급 농장이 됐습니다. 이 농장을 지키기 위해 인근 8개 농가에 닭오리를 조기 출하하고 후속 사육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모든 오리의 그 원조격인 그 할아버지격이 되는 그 오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장 직원들도 AI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는 저희가 조심하려고 저희가 밖에 출입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나라 오리 산업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이 AI 청정 지역인 장흥군의 외딴 산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동안 포근하다가 찾아온 추위라 그런지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 곡성이 영하 5도, 나주가 영하 3.3도 등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든든하게 차려입으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찬바람에 체감기온이 훨씬 떨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살짝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이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4도,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물가 인상 조짐이 올 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물을 비롯한 채소류값도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지갑 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라면과 맥주 등에 이어 새해에도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AI 여파로 인한 달걀값 인상에 이어 채소류 역시 가격 인상 품목에 더해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식용유나 밀가루, 라면 등 가격 상승률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도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제로 순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무와 배추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폭염 등 자연재해 여파가 소비자 체감 물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시기에 날씨가 좋지 못해서 꽉 찬 알찬 품질이 적어서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약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일과 달리 채소류는 많게는 2배 이상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 인상이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 물가 인상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기관단체, 시민들이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 둘러보기와 그다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해주면 아마 시장도 살고. 아직까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인상 여파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서민들을 위협하면서 설 명절 앞두고 여유 있는 지갑 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문제점들이 크게 지적됐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 취업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대학교 공연무용예술과 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입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춰 문제풀이를 다시 제출해달라. 그리고 일부 과목은 재시험이 치러진다는 교수들의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미 성적 처리가 모두 끝났고 일부 4학년들은 석연치 않게 학점을 받은 뒤라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좋게 받았다고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당 학과 측은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다시 요구한 것은 조만간 실시될 교육부 감사에 맞춰 성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뿐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애들하고 오셨면 좀 토요일 나오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애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해 일부 문제가 되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철저한 성적 관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출석이 문제에 대한 그런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무용가 쪽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관행과 석연치 않는 학사 운영,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닐지라도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배지를 나르던 70대 할머니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택시는 차량 8대도 잇따라 들이받아 택시기사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는 차량들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로 위의 파편과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들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낮 12시쯤 광주시 서구 농송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시가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노인을 치면서 그 충격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살 전모 할머니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택시기사 32살 전모 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파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파지를 손수레 짤까란 거 해가지고 파지 밀고 가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업이 없죠. 업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가끔씩 나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공장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화물차 운전기사 59살 박모 씨가 후진하던 트럭과 시설물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품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던 트럭기사 58살 최모 씨가 박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면허 50대가 또다시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57살 오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과 6범인 오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보성군청 고위공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특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A씨와 같은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을 구속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혐의를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광장 속 촛불의 에너지는 점차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촛불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1000일을 넘긴 세월호 참사가 몰고 온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겨울의 광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습니다. 분노의 비등점을 넘기게 한 건 국정농단 사태였지만 분노를 누적시킨 세월호 참사는 이번 촛불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그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고 저희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거대한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참사 직후 터져나온 국가는 어디에 있었냐는 물음은 진상 규명조차 없는 1000일 동안 이게 나라냐는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안전한 나라와 거짓 없는 나라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돌아오지 못한 우리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대참사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안전한 사회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모 순례, 노란 리본, 그리고 노란 풍선. 망각과 싸우며 희생자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몸짓들. 비록 정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또 거리와 광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시민들은 4.16 가족들에게 국가가 주지 못했던 변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걸 기원으로 삼고 고쳐나가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살지 않겠어요?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에게서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무진 서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루었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구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 광주 서구 사회의 이 역량을 극대화해서 지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가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또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 최우선 과제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에는 학교나 교육당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변해야 아이들이 건전하게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부모 교육에 역점을 두고요. 그다음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또 창의적인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두고 학교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장학재단과 같은 지원 사업 이런 것에도 역점을 줄 생각입니다. 네, 서구가 또 주민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네. 어떤 것들이 추진됩니까? 네, 우리 서구가 국가 재정에 의하지 않고 주민들이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보듬고 가는 그런 지역사회적 복지면에서 전국 최고의 이 시스템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작년에도 3관왕의 평가를 받았고 재작년에도 4관왕을 달성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런 우리 광주 서구형의 복지 모델을 완성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복지부에서 도움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하는 그런 복지 허브화 사업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올해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금년에는 그동안 민선제 6기에 3년 차가 되고 또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6기를 이끌어왔던 그런 기본적인 구정 방향에 맞춰서 그러한 사업들을 더 고도화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 명문도시화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데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또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이런 분들이 따뜻하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무엇보다도 구정의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바라는 대로 이 서민 복지가 또 경제가 잘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도심을 거닐다 보면 폴리라고 하는 조그만 장식용 건축물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새로 선보이는 3차 폴리는 실용성을 더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중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쿡 폴리가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한옥이 아늑하고 독특한 한식집 청미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옆에 들어선 카페 콩집에도 옛집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수동 푸른길 근처에 있는 이 음식점은 3차 폴리 가운데 하나인 쿡폴리. 그동안 다소 엉뚱하게 보였던 도심 속 폴리에 요리라는 실용성이 더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장진우 대표가 그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가게 운영하는 전반적인 거랑 메뉴 개발이랑 컨셉 잡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쿡폴리를 운영하는 건 7명의 광주 청년들. 수십 번씩 만들고 먹으며 직접 개발한 곱창 전골과 불고기 전골 등을 일반에 판매해 쿡폴리를 운영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가서 할 게 없다든지 이러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폴리3 중에 특히 이 쿡폴리는 실제 사람들이 와서 무슨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다는 동작. 쿡폴리를 맛집 명소로 발전시켜 침체된 주변 지역에 생기를 되찾는 게 청년들의 목표입니다. 공폐가가 많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쿡폴리 외에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뷰폴리 등 광주의 3번째 폴리들이 오는 3월까지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광주의 관광지로요. 대인예술시장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인예술시장은 시장 고유의 기능에 그치지가 않고요. 다양한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의 이야기를 부여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양림동은 올해 이렇게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관광지 9곳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과 보성 녹차밭, 그리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처음 도입됐던 2013년부터 3회 연속 선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지도와 만족도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2년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외 여행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 지원을 받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박림 1동 박림 휴먼시 아파트 주민 100만 원, 전남 한평군 학교면 노인회에서 210만 원, 학교면 월호 1, 2 주민 30만 원, 월호 1, 2 주민 15만 원, 월산 3, 2 주민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해보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25만 1,000원, 한평 축협 가축시장 이용객 40만 9천 원, 전남 영광군 영광 정주 라이온스 43만 원, 광주 광산구 어룡동 선안마을 32통 주민 8만 원, 어룡동 송운주택 35통 주민 22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룡동 온세계 아파트 41통 주민 27만 9천 원, 선운 이지더원 2차 47통 주민 15만 3천 원, 수안동 수안 우미린 2차 아파트 주민 77만 원, 신창동 신창 호반 5차 아파트 주민 65만 원, 신창동 신가 부영 아파트 주민 7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용수마을 주민 40만 원, 원불교 신창교당 10만 원, 신가동 신가중학교 2학년 4반에서 3만 1천 원, 송정일동 9통 주민 18만 9천 원, 송정일동 15통 대화아파트 주민 38만 원 보내주셨고, 월계동 월계중학교 학생회에서 24만 원, 광주 서구 화정 4동 럭키아파트 경로당에서 10만 2천 원, 화정 4동 23통 주민 31만 원, 북구 두암 3동 무등산 이스토리 아파트 주민 50만 원, 오남 1동 블루시안 2차 아파트 주민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남 3동 우성아파트 주민 20만 원, 봉선 2동 25통 상가에서 4만 원, 남구 봉선 2동 무등 2차 5통 주민 50만 원, 봉선 2동 명지아파트 주민 52만 원, 광주 재단법인 성덕도 광주교구에서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